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휴식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5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주차 이 강의는 제5장 자원봉사 활동의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거 자원봉사 활동을 종교적 신념이나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들, 즉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긴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사회 공동체에 대한 참여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무로 인식되는 지금 자원봉사 활동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닌 시민들의 일상적인 사회 참여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영역은 사회복지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지역사회 분야, 환경 분야, 문화예술 분야,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 교통 분야,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분야 등 그 활동 영역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주체가 개인적 참여를 넘어 조직적 참여가 증가하면서 연령층이나 참여 형태 등의 구분으로 조직화된 봉사활동 주체들 간에 일정한 유형적 모습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제5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주체들의 특징을 알아보며 또한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각 영역별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현장 및 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제5장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4주차 3강의에서의 과제 문항을 한번 살펴본 후에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주차 3강의 과제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 13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 17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되며 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활동을 하는 단계와 마무리하는 평가 단계까지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자원봉사 활동 대상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장소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를 보면 첫째,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혀 낯선 일은 하기가 좀 두렵겠죠. 두 번째, 자기 주위에 있는 가정, 이웃, 지역사회의 일부터 시작한다. 우선 내 가정을 잘 다스린 후에 그 다음에 이웃의 가정, 지역사회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힘든 부분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활동하되 상대방이 의타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 활동은 세밀한 계획하에 서비스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되 무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근무하던 지역에서 외부에서 이사 오신 손님이 주민들과 빨리 어울리고 싶어서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매일 점심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젖혀두고. 매일 하다가 보면은 건강에 무리가 오겠죠. 그리고 매일 하다 보면 어느 날 빠지게 되면 어르신들이 또 왜 안 오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되 무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운동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모레 오겠습니다. 매일 오겠습니다 하고 매일 가지 않으면은 신뢰가 깨지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활동에 있어서는 한계를 정한다는 것. 일의 양, 시간, 목적, 사람 수 등의 한계를 정해서 시작할 것이며 서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평가와 지도, 발전의 자료로 비치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기록할 줄을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자원봉사자는 계속하여 학습하고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저도 주로 이제 웃음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배웁니다. 어디 잘하는 곳이 있으면 또 웃음치료를 하는 곳이 있으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성장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은 겸손한 태도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하고 상호 간의 감사함과 보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과 직장의 이해를 얻는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직장에다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서 마음대로 후딱 어디 갔다 오고 피곤해하면 곤란하겠죠. 꼭 가족과 직장의 이해를 얻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1번째, 자신의 올바른 행동은 모든 자원봉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 명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은 신뢰감을 잃게 되겠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나는 내가 혼자 가서 일을 하지만 모든 자원봉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번째, 가족과 이웃, 그리고 전 국민의 자원봉사자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며 13번째, 활동 중에 알게 되는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또 동료에게 상담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집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은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거기서 혼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자세에서 두 번째로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상자의 인격을 항상 존중하며 신뢰감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부담감이 없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보다 구체적인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자기 선택 및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봉사자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안 되겠죠.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상자의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대상자를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첫 번째부터 계속 나오지만 대상자를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되는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6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또 신뢰감이 무너지게 되겠죠. 7번째,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신중을 기하며 8번째, 끈기 있게 활동한다.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상자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9번째, 자원봉사는 대상자와 합의하에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되 계획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무리한 활동을 삼가야 하며 1차 목표가 달성되면 2차, 3차 목표를 설정하여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일의 양, 시간, 목적과 목표, 참여 인원 등의 한계를 정하여 시작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이해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대상자가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입니다. 12번째, 가족이 있는 대상자는 사전에 가족과 상의하고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로 가능한 한 대상자와 지역사회, 가까운 이웃과 연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자와 대상자 사이의 금품거래는 삼가합니다. 15번째, 대상자에게 특정 정치활동 및 선교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를 계속 전도할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6번째,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속은 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불이행 시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17번째, 대상자가 없을 때는 함부로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메모를 남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상 17가지를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로 살펴보았습니다. 제5장 자원봉사 활동의 구조에서 자원봉사 활동 주체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의 참여 동기 욕구는 다양하지만 연령층이나 참여 형태의 구분에 따라서 일정한 유형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주체가 청소년, 대학생, 여성, 노인, 종교계, 전문직, 기업, 장애인,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청소년이 주체인 것입니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조치로 학생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모든 연령층 중에서 청소년층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자원봉사활동 수요처의 입장에서는 주요한 자원입니다. 왜 청소년층의 참여율이 높냐 하면은 학생들의 성적에 반영이 되죠. 입시에도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청소년층의 참여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청소년의 봉사활동이 의무적인 활동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활동 기간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이를 담당할 자원봉사 관리자가 부족해서 청소년 봉사활동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관리 인력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할 때도 중학생들이 의무적인 활동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왔었어요.
근데 마땅히 자원봉사를 시킬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환경 분야, 화단에 꽃을 심기도 하고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진료소에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부분 복사도 부탁하고 했지만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15년, 2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서 현장에 가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 프로그램이 좋은지를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로서 대학생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참여의식이 강한 대학생층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주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는 대학교에서도 사회봉사 과정을 학점제 교과목으로 운영하거나 학점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동원대학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대학생의 봉사 참여는 개인의 사회경험 축적, 공동체 의식 제고, 리더십 함량 등의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해외 자원봉사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구촌 시대에 국제 경쟁력과 봉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민간 외교에 기여하고 자아 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가 여성일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높은 참여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봉사활동의 이른바 여성적인 영역이라는 인식과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어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잠재된 유휴인력의 활용, 여성의 적극적 사회활동 증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아 클라이언트에 대한 돌봄의 측면에서 남성보다 훨씬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로서 노인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산업화에 따른 정년제도의 보편화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의 능력과 경험이 있는 많은 은퇴자와 노인들이 여전히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강조되고 있죠. 외국의 경우에도 RSVP 같은 노인자원봉사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자원봉사가 정년준비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단체 등 조직체에서 자원봉사 활동 조직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의 퇴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단위의 노인 프로그램 등에서 봉사단 조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로서 종교계 부분입니다. 종교계의 자원봉사활동은 예로부터 가장 강력한 복지자원으로 기능을 해왔고 지금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불교, 기독교, 온불교 등 종교계의 자원봉사활동은 각 종교의 가치나 사상적 기반으로 인해 상호적인 유대나 소속감 아래 매우 헌신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각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개인의 신앙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계 내부를 넘어서 지역사회 복지 활동과 연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고 예산의 확보와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충원이 보완된다면 그 기능과 역할이 더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로서 전문직을 한번 볼까요? 전문직의 자원봉사활동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자원봉사인 프로보노, 공익을 위하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법률, 회계, 세무, 노무, 인사, IT 등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수혜받는 기관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활동을 합니다. 프로보노는 자신의 경험, 지식, 기술 등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모델입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민간기업의 프로보노 전담세무사팀, 프로보노 경영자문봉사단 등 다양한 전문직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로서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은 기업 홍보 차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정부, 시민사회, 고객 등 기업의 내외부 관계자와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경영활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현금, 물품기부, 재난구호 등의 이벤트성 활동을 진행하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업도 많지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사회공헌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지원, 안전문화, 문화예술, 산림복지, 해외기술교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은 사회봉사활동의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최근에 장애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등에서 이를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장애인과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가 장애인 복지의 주요 이념이므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애인 상호 간의 자도 활동은 수요자 욕구에 보다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캠페인 진행 등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에서 기타 부분입니다.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 단위의 자원봉사 조직체를 운영하거나 각종 시민단체 운영에서 조직적 자원봉사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조직화 등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5장 자원봉사활동의 구조에서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영역별로 나누면은 사회복지 분야가 주를 이루고 지역사회 분야, 환경 분야, 문화예술 분야,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교통 분야, 국제협력과 난민 구호 분야 등 활동 영역이 다양하다고 설명하였죠. 그 첫 번째로 사회복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생활, 이용 등의 일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운영 주체, 이용자의 부담 여부와 정도, 시설 규모,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규정, 시설 서비스의 기능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으로 나누고, 시설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 쉼터 등의 생활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내용은 어르신 말벗, 사무보조, 안내, 나들이 지원, 외출돕기, 학습지도,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과 활동하는 청소와 대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에서 두 번째로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익단체 같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정확한 환경 지식과 정보를 실천하고 주위에 전달하고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와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발전시켜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은 유원지와 하천 주변 쓰레기 줍기,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주기 등과 같은 직접적인 활동과 새강 살리기, 하천변 불법 투기 감시 활동, 등산객 대상 산불 예방 캠페인 등과 같은 계몽 활동, 환경 캠프 등의 환경교육 활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 등과 같은 재활용 운동 등이 있으며, 사후활동은 오폐수 무단방류, 오염토양의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을 감시하거나 고발하는 활동, 시민단체에서 관련 고발 접수를 받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제5주차 2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 중에서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 중에서 전문직의 자원봉사 활동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지금까지 제5장 자원봉사의 활동 구조에서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였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활동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 사회 참여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나아가 개인적 참여에서 조직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참여 동기나 욕구는 다양하지만 연령층이나
참여 형태의 구분에 따라서 일정한 유형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 유형에는 청소년, 대학생, 여성, 노인, 종교계, 전문직, 기업, 장애인,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힘드시죠? 잠시 휴식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